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흔히 매력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예, 매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건 바로 반전 매력이죠. 모르셨죠? 반전이었죠.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키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MC까지 잘 본다. 예, 이거야말로 왜 공감대를 안 하시나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대본에 써 있었어요. 예, 이거야말로 완전 대반전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특정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히 깨고 독특한 반전 매력을 선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맛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스케줄에 조금이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여러분의 스케줄에 아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색 건강 요리의 선구자 공연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예. 예, 오늘은 이렇게 가면을 쓴 채 네. 문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은 반전 매력의 소유자입니까? 네. 오늘 15분 안에 여기에 모인 분들의 마음을 훔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선입견을 깰 자신이 있나요? 네. 가면을 벗어주세요. 아니오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의 하시는 일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공시행성이라는 중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중식업에 비해서 약간 독특한 좀 특화된 음식을 대표 메뉴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독특하다는 건 어떤 걸 쓰는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면은 도상면이라는 그런 면을 쓰고 있고요. 도상면이요. 도상면. 도상면은 일단 뭐예요? 예, 칼로 쳐서 면을 뽑아낸다 하는 그런 면입니다. 오. 그리고 도상면을 이용한 차우면, 예. 볶음면입니다. 예. 예, 충분한 채소와 더불어 간장 소스로 볶아내는 게 대표 메뉴입니다. 아, 사실 그 중국집의 묘미는 MSG가 약간 포함이 됐다는 거. 예, 어릴 적에 저도 이 MSG의 맛에 헤어나오질 못해서 그렇게 짜장면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MSG를 쓰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메뉴는 일반 중식의 메뉴와 다 동일합니다만은 이제 좀 특화된 메뉴 차우면 계통, 차우면 계통이 있고요. 차우면 계통에는 전혀 MSG를 첨가하지 않아도 맛이 나는 특수함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짜장면, 짬뽕, 다른 음식에는 MSG가 약간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MSG를 적게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MSG의 약자를 제가 이제 예전에 못생김이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MSG 쓰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이다. 근데 우리 대표님은 잘생기셨어요. MSG를 또 안 쓰시고. 예. 건강에 좋은 우리 또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건강을까지 생각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중식도 건강을 염려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식도 이제 좀 변화해야 할 그런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숨을 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저기 준비하신 화면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국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공시행성 대표 공연호입니다. 저희 집은 다른 중국집과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그 메뉴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사업장인데요. 여기 와보시면요, 그 식사 종류가 있고요, 또 요리 종류, 이런 음식들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형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가게 주방인데요. 밖에서든 안에서든 이렇게 다 주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개방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네요. 일단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음식이 일단 짬뽕, 차오면 이런 계통의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시엔승의 대표 메뉴 차오면입니다. 맛있어 보이죠? 한번 드셔보실래요? 손님들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짜임새 있게 배치를 해뒀고요. 손님들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잘 해놨습니다. 일단은 손님들 음식 드시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혹시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주 좀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들께 새로운 메뉴, 건강에 좋은 메뉴를 계속해서 개발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 공시엔승을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 영상 보니까 헝그리하네요. 네, 헝그리합니다. 이야, 그리고 저기 휴가 나온 내무반장이 약간 부럽네요. 예. 부대 가서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영상에서 그 음식들을 보니까 기름기가 좀 없는 것 같고 네. 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여성분들이 좀 많이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징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딱 잘 맞는 그런 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도상면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칼국수 메뉴가 있습니다. 네네. 그 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에 들어갔을 때 익숙하고요. 저는 숙주를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숙주. 아주 예. 친근하죠. 예. 이 숙주를 많이 사용하며 그리고 우리 5,000년 역사를 같이 해온 음식 재료, 간장, 항상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며 살찔 걱정하는 그런 스트레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매출은 이제 시작한 지 2년, 만 2년이 되는데 네네. 매출은 연 10억에 도달했습니다. 오, 지금 매장이 예. 한 개. 지금 제 직영 매장 하나 있고요. 예. 저 인천공항에 하나 또 내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의 어떻게 보면 웰빙 요리의 선도주자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네, 그래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간절했고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놀지도 않았고요. 큰 목소리로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나 뭐냐?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시엔승이라는 타이틀로 중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중식업장에 비해서 특화된 메뉴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시엔승을 창업하게 된 그런 동기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저희 어린 시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0, 70년대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들게 아주 어렵고 못 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 집에 비해서 오히려 훨씬 더 못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버스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사고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저희 요즘처럼 자동차 보험이 잘 돼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로 인해서 깜빵살이를 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연속으로 3번을 사고를 내십니다. 그러면 저희 3남 3녀 6형제가 있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니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걸어가면서 저희는 급기야는 하루 한 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먹을 것이 간절했고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놀지도 않았고요. 큰 목소리로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뭐 음식에 대한 갈망이 아주 심했는데 어렸을 때 아주 놀라운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는 제가 중학교 때 한 반이 60명이었는데 그중에 제가 59등을 했어요. 반석차가. 당시에 공부 못하지, 가난하지, 체격 왜소하지. 그러니까 누가 놀아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유난히 어떤 녀석이 저한테 관심을 보여요. 근데 하필이면 그 녀석은 가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놀아달라고 할까? 왜 그러겠어요? 그 친구가 60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놀자 하길래 그래 좋아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매점으로 데려가서 이제 아이스콘을 하나를 사서 저한테 한 입을 주더군요. 그때 제가 처음 먹었는데 그거를 아니 이렇게 푹신푹신한 얼음이 다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이스 깨끼 수준이었던 제가 그걸 처음 맛봤을 때는 정말 그 놀라움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만큼의 놀라운 음식이 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짜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짜장면 어떻게 기억하세요? 엄마 아빠가 사주신 아주 맛있는 짜장면, 행복한 짜장면으로 기억하시죠? 저는 고통의 짜장면입니다. 왜? 저희 어머니가 냄비를 하나 저한테 쥐어주면서 짜장면 혹은 우동 이걸 사오라고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짜장면을 사서 들고 오면서 저는 이거 냄새에 모양에 열어보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이게. 근데 이걸 갖다 아버지를 드려요. 저는 고통스러운 짜장면, 고문의 짜장면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반드시 짜장면집을 해야 돼. 반드시 할 거야. 원 없이 먹어야지. 그때 결심을 확실하게 굳혔습니다. 1976년 저희 가족 모두가 이제 짜장면집을 하자 이 목표로 해서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다 힘을 똘똘 뭉쳐서 아주 열심히 해서 3년이 채 안 된 시기에 결국 짜장면집 하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짜장면집을 하는데 그게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 음식이 독특한 그런 음식이 하나도 없고 일반적으로 다른 집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뿐이었고 물론 열심히는 했습니다마는 특이함이 없었죠. 그 특이점이 없었고 그저 열심히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짜장면집은 결국 문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패죠. 참 가슴이 쓰렸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저는 족발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근데 족발집은 한 달에 한 번만 시켜줘도 큰 단골입니다. 그거. 그래서 360일 장사를 하고 문을 닫았는데요. 그때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고 되더라도 너무 오랜만에 시키시고 주문이.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비도 못 줄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 족발집이. 그래서 갑자기 또 무서워지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나의 어린 시절을 맛보게 할 수도 있다.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60일 만에 이 족발집을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어디를 갔느냐? 제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실패를 하고 했을 때는 저를 가장 가혹한 조건에 저를 데려다 놓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짜장면집 배달하러 가자. 배달 점원으로 취직을 했죠. 근데 족발집 할 때도 그렇고 배달 점원으로 가서도 그렇고 내일처럼 홍보를 열심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걸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제 무릎이 견뎌내지를 못했습니다. 예. 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이게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족발집에 실패한 족발집에 잔재물 오토바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거. 퀵 서비스를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항상 즐겁게 일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돼요. 이게 아까워서 저는 막노동판에 나갔죠.
예. 아무튼 간에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고, 근데 운이 안 따른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뭔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분명히 실패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다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에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옵니다. 검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잘 되는 가게를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인수를 하고 보니까 제 99%가 다 공장 상대인데 공장이 하나, 둘, 2주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 되는 가게였어요. 과감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다 떠나고 나면은 내 거래처가 하나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걸 부여잡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빠른 체념도 현명한 선택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빠른 체념을 하고 다시 저는 또 우리 형네 가게를 가게 됩니다. 형네 가게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 제가 검단에서 하나 받아온 게 있다면은 이 배달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고 음식을 고귀하게 해줄 수 있는 장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특허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상품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을까 해서 중국을 아주 여러 번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이 도상면을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퍼포먼스를 더불어 이 메뉴 자체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식당을 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너무너무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한국 가져가자. 이거 한국 가져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가져가지 말고 약간 변형을 시키자.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약간 변형을 시키는데 지금 시대적 배경, 이거를 좀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비만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환경, 여기에 반하게 한번 메뉴를 바꿔보자 해서 숙주나물을 아주 많이 넣고 면 반, 야채 반 이런 비율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 비율이 아주 자연스럽고 지금 현재 손님들이 먹어보고 다시 찾는 그런 메뉴가 돼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상면집을 한다고 했을 때 동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어떤 사람 저를 흉보고 관심도 안 갖고 그랬는데 제 주변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의사, 변호사, 약사, 또 무슨 사업가, 뭐 보석상 등등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 비밀을 혼자 지킬 게 아니라 다 오픈시켜서 다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정확한 소비자의 눈으로 봐주시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동업종에 중식업 하는 사람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중식업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변화입니다, 변화. 기존에 했던 그 메뉴, 그런 거 가지고 안전하게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뭐냐? 중국집 여기 뭐 앞뒤 좌우 상하 다 생기잖아요. 자기네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저를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옆에 다른 중국 음식점이 들어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메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으로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앞에 하나 생겼었어요. 그 집으로 안 가요. 저희 집으로 옵니다. 다른 메뉴들도 다 있고 다 완비되어 있고 저의 특별한 메뉴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매니아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성공을 한 게 아니고 딱 적중했다고 하면 적당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음식점이 있다면은 그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만약에 중식을 하고 싶다, 일식을 하고 싶다, 현장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어야만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오르고 발상이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여러분들이 창업한다 하면은 이 창업에 대해서 소극적일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나이 많이 먹어서 창업한다 하면은 사실상 부담이 많습니다. 이 또 한 번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큰 그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뭐 치킨집을 하느니 뭐 많죠. 근데 치킨집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막상 저질러 놓으니까 이게 일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한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권투 시합을 하잖아요. 선수들 보면은 유난히 막 조금 단 한 대도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선수들을 봅니다. 제가 분명히 진다.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잔펀치 정도는 허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맞아서 안 죽어요. 사업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잔펀치가 실패가 아닙니다. 견뎌야 할 아픔이고요. 당연히 견뎌야 되죠. 맞아가면서 카운터를 날리는 그런 기회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잔펀치에 너무 두려워하고 그러면 게임이 안 됩니다. 결국 지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안 맞고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가지시고 젊은 열정이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각오를 다지시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다가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야,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고 견뎌내신 거예요? 저는 항상 저는 배고팠던 시절이 그 배고팠던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대화를 했거나 그런 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오로지 배가 고팠을 뿐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좀 형편이 녹록치 않아서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대표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느낀 게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면 네.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웰빙 중국 요리를 하잖아요. 네. 이게 다른 곳과는 어떤 차별화가 좀 돼 있는데 네. 이런 동종 일을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예. 제 아이템과는 다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특성이 다 몇 군데가 있는데 네. 자기만의 메뉴를 가지려고 애들을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제 메뉴는 저밖에 못합니다. 아, 예, 그 노하우를 저만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손님들의 어떤 그런 음식을 좀 좋아하시는 손님들의 예, 예. 어떤 평가는 어때요? 예. 일단은 저희 음식은 모든 게 다 즉석 음식입니다. 네. 만들어 놓고 부어주거나 하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즉석 음식이고 손님들에게는 맞춤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문하면서 맵게, 짜게, 싱겁게, 달게 모든 요구사항을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런 손님들이 항상 그렇게 요구하시게 만들고요. 네. 드셔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배달 가능합니까? 안 갑니다. 배달 일이 너무 힘드셔서. 무릎. 아, 그래서 안 가요? 배달의 민족인데 아예 배달을 안 하셔요? 아이고, 손님들이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면 손님이 발품 팔아서 노력해서 예? 직접 발품 팔아서 다녀야지 예. 맛있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배달해달라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예. 가슴이 아파요. 예. 오세요. 먹고 싶은 네가 와라. 예. 자, 그러면 런웨이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에게 자장면이란 무엇입니까? 짜장면이란 곤투 글러브다. 아, 왜요?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짜장면 가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한 방 때려서 눕힐 수도 있고 KO도 시킬 수도 있고 내 꿈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표님에게 도상면이란 무엇입니까? 도상면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글러브다. 왼쪽 걸로 보죠. 약간 오른쪽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인데요. 네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짜장면이나 도상면이나 그러니까 네. 저를 만들어준 어떤 그 계기인 것이지. 네네네.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또 창출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짜장면, 도상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앞으로도 중식 업계에 기분 좋은 변화를 불러 일으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 권투 시합에 나서는 각오로 매 순간 심기일전했던 공현호 대표님. 잔펀치를 해야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세상을 바꿀 여러분들의 힘찬 한 방을 응원하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앉은 상태에서 오른발만 뒤로 쫙 한번 빼보세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엄지손가락을 드시고 따라서 짧고 단호하게 따라서 해주세요. 자,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돼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나눠줍시다. 베풀어줍시다. 사랑합시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